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보통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적 시즌에 실적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정리해주는 서비스는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잠정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을 알아야 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먼저 실적 발표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언제인지, 우리는 언제 실적을 확인하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인 메뉴에 공시 업무 제도가 있습니다. 하위 메뉴에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고요.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선택해 주시면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라는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각 분기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입니다. 대부분 기업은 이 제출 기한 안에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숙제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한 안에 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제출 기한 안에 실적이 발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니 결산월은 12월이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는 4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결산월은 3월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은 이 결산월이 되게 제각각입니다. 보통 지금 시기를 3분기라고 부르는데 미국 기업은 지금 시기를 2분기라고 할 수도 있고 3분기라고 할 수도 있고 4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일단 결산월이 대부분 12월이라서 헷갈릴 게 별로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산월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월 12월 기준 분기별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표 머릿말에는 각 분기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12월 결산을 하는 기업은 3분기 실적 보고를 11월 14일까지 해야 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인 기업의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기는 5월 15일, 2분기는 8월 14일, 3분기는 11월 14일, 4분기이자 연간 보고서는 내년 3월 31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업이 이 시기를 맞춰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 시기가 바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살펴본 시기는 제출 기한일 뿐이죠. 즉, 어떤 기업은 이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실적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고서를 빠르게 제출하거나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하는 기업은 보통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실적 발표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아래 공시에 있는 전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공시를 모두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시는 시간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적 공시를 빠르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 공시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명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보고서명을 한 번 눌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빠르게 하려면 오름차순이 더 편하니까요. 보고서명을 2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보고서명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 쭉쭉쭉쭉, 즉 기역부터 희역까지 정렬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중 분기보고서 2025.09 이렇게 적힌 게 3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기보고서 2.25.09라고 적혀 있는 거는 확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에요. 즉 11월 14일까지 발표하는 되는 그 분기보고서를 빠르게 발표를 한 거죠. 숙제를 빨리 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보고서 외에 실적을 확인하는 보고서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실적 공정고시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분기보고서 확정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이런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게 이 잠정실적이고요. 보통 우리는 이 잠정실적이 확정실적과 큰 차이가 안 나거나 보통 그 실적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확정실적이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1일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파마리서티, TYM, SPG, DK락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파마리서치를 한 예로 살펴볼 건데요. 11일 파마리서치는 이렇게 3분기 잠정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표를 보면 3분기 실적이 나와 있고요. 단기 실적부터 지난 2분기 실적인 정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알려주는 정기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3분기 실적을 알려주는 정기 동기 실적과 올해 3분기 실적이 작년 3분기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알려주는 전년 동기 대비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겐 이번 실적과 전년 동기 실적을 비교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난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배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77%, 98% 이렇게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하나 더 들어갈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통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걸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마침 파마리서치가 딱 그런 예라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파마리서치는 호실적 발표했다는 걸 우리가 잠정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전일 대비 11%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에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대 실적이 실제 실적보다 큰 경우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파마리서치는 이 경우에 해당하진 않았어요. 파마리서치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601억 원이었는데요. 실제 영업이익은 618억 원을 벌었습니다. 즉 파마리서치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고도 그 넘는 그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파마리서치는 클래시스라는 경쟁사가 있는데요. 올해 파마리서치 주가는 69% 상승한 반면 클래시스는 3.6%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즉 상대적으로 투자자는 많이 오른 파마리서치를 판 다음에 클래시스를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파마리서치 주가는 오늘 11% 넘게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클래시스 주가는 8%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클래시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즉, 이 기관과 외국인이 파마리서치를 팔고 클래시스를 샀는지 이것까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뭔가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주가 움직임과 함께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상대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파마리서치는 PER이 39배, PBR이 8.3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클래시스는 그보다 낮은 PER 35배, PBR 7.2배 수준이에요. 즉 클래시스가 주가로서도 또 밸류에이션으로도 파마리서치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클래시스의 자금이 이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한 자료예요. 다만 이렇게 좀 분명한 여러 가지 자료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이 일관된 메시지를 잘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파마리서치가 현재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클래시스가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이 들어온 걸 이용해서 주가 상승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를 적절한 비율을 섞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전부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에요. 실적을 확인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적 시즌의 실적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실적과 주가의 괴리와 그 괴리를 이용해 어떻게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기준이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적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실적 시즌을 제대로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익혀두면 평생 쓸 수 있는 방법이니 제대로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